예, 정찰투픽 두 번째입니다. 코털 박찬대 살리려고 이부자리 강선우 내쳤다. 이 내용은 많이 아실 겁니다. 코털이라는 것은 과거에 박찬대가 야외에서 이재명의 이 얼굴에 묻은 것을 이렇게 털어내주는 그런 사진이 있었죠. 그래서 아부를 하는, 아첨을 하는 상징적인 사진이어서 그 다음에 그 정치권에서 거기에 민주당이 비판적인 사람들이 또 특히 이재명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코털, 박찬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강선우는 그때 이재명이 단식할 때 이부자리를 펴주는 것이 이부자리. 그러니까 이 코털 이부자리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충성을 다하는 충성 경쟁을 하는 이재명에게 그 상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해서 저도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이재명이 얼마나 강선우를 지키려고 했는지 평소에 이재명답지 않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하면은 바로바로 내치죠. 바로바로 내치어서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에 강선우 때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계속 이 강선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눈에 보였죠. 가령 예를 들어서 민보협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현직 회장단하고 전직 회장단이 보좌관들 자기들을 이 위신을 완전히 추락하게 만들었죠. 무슨 국회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행세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음식물 쓰레기나 이렇게 분리해서 갖다 버리는 사람처럼 취급돼 버리는 또 파리 목숨처럼 돼 버리는 그래서 이 민보협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단들이 역대 회장단들하고 다 해서 이 강선우를 아웃시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이 실무적인 일을 하고 돌격대 역할을 하죠. 국회에서 충돌이 있으면은 앞에 나가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보좌진들입니다. 그때 12.3 계엄 때 저 TV로 다 생중계가 됐죠. 그때 로텐더홀에서 계엄군하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그 보좌진들입니다. 민주당 보좌진들. 근데 그 보좌진들이 돌격대 역할을 하는데 보좌진이 완전히 본인들의 위신이 망가져서 강선우를 아웃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았죠. 이재명이. 그리고 이 친명계 중에서 보좌관 출신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에.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 김영진, 윤호중 이런 사람들이 강선우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재명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대로 강행을 하려고 이 정무보고서 그 송부를 요청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성단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참여연대 이재명 정권의 우군인 참여연대나 민노총도 강선우는 안 된다고 했는데 딱 밀어붙였죠.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 가지 추측들은 있지만 어쨌든 강선우의 충성심을 높게 샀다. 그리고 김혜경 라인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이 만약에 여기서 낙마를 하게 되면은 인사청문회가 장관으로 확대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인데 그 이후에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같은 편이라고 어떤 동지의식, 그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은 동료의식 같은 게 있어서 그대로 다 통과를 시켜줬죠. 그런데 만약에 강선우를 내치면은 현역 국회의원 1호가 되기 때문에 낙마 1호 그런 부담이 있어서 차마 이재명이 내치지 못한다. 그런 소문과 함께 어쨌든 충성심 또
김혜경 라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오후 들어서 기로가 확 바뀌었습니다. 강순을 내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유가 뭘까? 제가 오늘 핫토픽 첫 번째에서는 이 새로운 변수들이 생겼다. 뭐 대학에서 강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치활동을 했다. 그리고 다른 보좌진들이 릴레이 폭로를 해서 이게 민주당 전체로 불길이 번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제가 파악을 하는 바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이재명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김어준의 미는 정청래, 그리고 이재명이 미는 박찬대. 그런데 박찬대가 지금 순회 경선에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청래가 끝까지 가서 당대표가 되면은 이재명은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김어준한테 지게 되는 거죠. 뭐 그건 좀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어쨌든. 자, 그런데 정청래는 계속 강선우를 두둔을 해왔습니다. 계속 두둔을 해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강선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그런 글을 썼었죠. 장관님이라고 했던가요. 장관님 그렇게 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 응원한다, 이런 글을 그때 썼었습니다. 자, 그런데 곧 장관님이라는 말을 썼죠. 곧 장관님, 강선우에 대해서 곧 장관님 힘내시고 장관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라 하면서 이 정청래가 강선우를 막 두둔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찬대는 거기에 비해서 여기 좀 이 논란에 좀 비껴서 있었죠. 그런데 오늘 박찬대가 하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권 경쟁에서 박찬대에 힘실어 주기, 그 부분 하나, 이재명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 하나, 그 둘이 오늘 전격적으로 이 강선우를 내쳐버린 그 배경이 됐다, 이렇게 좀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지지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에게 지지율은 생명줄입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바로 재판 속행 여론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재판이 속행이 되면은 이재명이 임기를 다 못 채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본인의 지지율이 뭐 60%대로 시작을 했는데 문재인은 84로 시작했다. 높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하고 퇴임할 때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지율이 본인의 생명줄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이 3번 연속 한 2%대가 떨어졌습니다. 2%포인트 정도가. 한 2주 전에 그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2%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그런데 그제 발표된, 그러니까 그때 갤럽 조사 때는 강선우 변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파동이 한참인 그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 수행을 잘한다고 응답한 게 62.2%가 나왔는데 1주 전에는 64.6%였습니다. 그러니까 2.4%포인트가 떨어졌죠. 이재명이 2.4%포인트 떨어진 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초반에. 그리고 반면에 이 부정평가는 32.3%인데 이 부정평가는 1주 전보다 2.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긍정평가는 2.4%포인트가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2.3%포인트 상승을 했다. 자, 이것은 이재명에겐 큰 압박이 됩니다. 지지율이 본인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 리얼미터도 이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논란 이것이 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까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문이 일어나고 나서 지지율이 2%, 2.4%포인트 떨어지는 거 하나가 나왔는데 오늘 조원 CNI 조사에서 비슷한 결과가 또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보도가 됐죠.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이재명에 대한 국정 수행을 조사를 하니까 이 역시 긍정평가가 2주 전 조사 때보다 1.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도 한 2% 정도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60.7%가 됐습니다. 60.7. 60%대에 이제 턱걸이 이제 50일 됐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죠. 60%대 이제 턱걸이해서 다음 조사 때는 이제 50%대로 떨어지고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재명은 굉장히 위험해지죠. 이재명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지율은 생명줄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재판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임기를 다 채우기 어렵다.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더구나 조원 CNI 조사에서 이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서 적합한가 이렇게 물었는데 적합하다는 응답은 32.2%, 부적합하다가 60.2%, 거의 더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2%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이유가 결국은 부적합한 그 강선우를 임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중에서 호남 지역 그리고 40대 50대 여기는 이재명의 절대적인 지지자들이 있는 계층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 강선우가 부적합하다가 적합하다보다 10%포인트가 더 높았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 전에 민보협 뭐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 참여연대 민노총 여성단체 여기서 사퇴를 시켜야 된다고 압박을 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위험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지지율이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강선우에 의해서. 그래서 강선우를 내치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됐고 다른 하나는 바로 당권 경쟁입니다. 뭐냐면은 이 정청래는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이렇게 강선우에 대한 논란이 막 있었는데 곧 장관님 힘내시고 장관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마치 임명이 다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가면 된다. 그럼 장관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응원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 전에는 이제 박찬대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강선우가 사퇴를 SNS에 쓰기 전에 딱 17분 전에 정확히 17분 전에 강선우가 SNS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기 17분 전에 박찬대가 역시 SNS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17분 전에. 어떤 내용이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강선우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사퇴를 해야 된다고 갑자기 글을 올립니다. 박찬대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재명이 하는 이야기죠. 이재명의 그 어떤 지시나 지침이나 묵인이나 방조나 공감이나 이런 거 없이 박찬대가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인사권자 이재명의 완전히 영민을 건드리는 그 일인데. 그런데 딱 박찬대가 이 글을 올리고 17분 후에 강선우가 사퇴하겠다고 글을 올립니다. 이건 뭘까요? 자, 그러고 나서 강선우가 자진 사퇴를 쓰니까 바로 그 직후에 박찬대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강선우 의원님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박찬대가 사퇴하라. 넌 취재의 글을 올리고 17분 후에 강선우가 사퇴하고 바로 그 직후에 박찬대가 결단을 해줘서 고맙다. 고 하고 바로 그 직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냅니다.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바로 그 직후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찾아가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다시 찾겠다. 자, 자지 사퇴 의사를 밝히니까는 바로 그냥 브리핑을 해버립니다. 아, 그 여가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강훈식 비서실장 찾아와서 이야기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후임자 찾기로 했어. 이렇게 해버립니다. 하나 이 처음에 시나리오처럼 쭉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이 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강선우를 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대신 이거를 그렇게 하는 역할을 박찬대에게 맡겼다. 박찬대에게 맡겨서 마치 박찬대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낙마하는 그런 모양새를 하게 되면 박찬대에게 힘이 실리겠죠. 지금 여론이 막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박찬대는 지금 정청래에게 엄청나게 지고 있죠. 순회 경선, 그 충청과 영남 경선에서 굉장히 정청래가 충청 영남 순회 경선에서 60%가 넘는 권리당원 표심을 확보를 하면서 판세 구책에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박찬대가 뭔가 역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강선우에 대해서 본인이 강선우가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강선우가 사퇴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면은 본인이 이재명의 신복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본인의 어떤 역할 같은 거, 이것이 부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강선우가 자진 사퇴하기 전에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강선우 후보자 사퇴 의사를 보고를 했고 보고받은 대통령은 별 말씀 없었다. 별 말씀이 없었다. 자, 그렇게 하고 대통령과 강 후보자의 사정 교감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지만 뭐 대변인은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미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본인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는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강선우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강선우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지명 처리가 아니고 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났고, 그 과정에서 박찬대의 역할론을 하나 부각시켜서 정청래에게 좀 단건 도전해서 역전을 하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짜서 사퇴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런 시도 없이 박찬대가 정청래에게 지게 되면은 이재명은 체면이 엉망이 되는 거죠. 김어준하고 서로 대리전처럼 해가지고 그것을 지는 꼴이 나오고, 정청래는 그 전에 나중에는 이제 이재명에게 충성을 다하지만은 그 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는 이재명은 그냥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위 개딸로부터 수박이라는 그런 비판도 받고 하는데, 거기에 단건이 넘어가면은 이재명은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강선우 변수가 생겼고, 강선우로 인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이제 좀 어떻게 좀 스톱을 시킬 겸,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박찬대가 하는 것처럼 이런 일종의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오늘 오후에 그런 전격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박찬대가 17분 전에 이 SNS에 글을 올려서 갑자기 강선우가 사퇴해야 된다. 강선우가 진짜 사퇴하고 용산에서 적극적으로 후임자 찾겠다고 하고 하는 것은 지지율 하락에 깜짝 놀란 이재명의 이 지침에 따라서 다 움직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또 다른 뒷이야기가 또 들려오면은 내일 계속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재명이 사실상 민심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전에 오광수 민정수석은 낙마를 했지만 그것은 인사청문회 그 민심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오광수가 처음에 낙마한 건 내부 파워 게임이었죠. 오광수가 원래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뭐 인연이 있다. 그렇게 해서 좌파 안에서 일종의 이너서클 안에서 파워 게임이 벌어져서 오광수가 낙마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진숙은 그 교육부총리 후보자 낙마를 했는데 이진숙은 부담이 없었죠.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이 조갑재 정규재 씨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진숙은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지금 민주당의 충청권 의원이 추천을 한 걸로 알려지는데 본인이 추천하지 않은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내친 겁니다. 그것도 자진 사퇴가 아니고 지명 철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약간 뭐 버텼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별로 부담이 없으니까는. 그런데 강선우는 다르죠. 강선우는 충성파고 또 김혜경 씨와도 뭐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끝까지 버텼는데 결국 민심,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본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본인이 위험해지죠. 위험해지니 강선우를 내쳤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민심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자, 이재명이 이렇게 이 민심의 역풍을 맞는 일이 사실상 처음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큰 역풍을 맞는 일이. 이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은 인사 문제로 그렇지만 이 재판을 다 중단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제 체제가 정비가 되면은 대대적인 국민 서명 운동에 들어갈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을 속행을 해야 된다. 뭐 당연하죠. 재판이 왜 중단됩니까? 그래서 민심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 민심 앞에 이재명은 사실상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